안녕하세요. 저는 AI 선행연구랩에서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정영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과제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던 Explainable AI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Explainable AI는 줄여서 XAI라고도 하고 한글로 직역을 하면 설명 가능한 AI인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왜 설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 중 하나인 AI 글자 인식 모델, AI OC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델에 적용을 해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 설명의 필요성입니다. AI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소위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AI의 일종인 딥러닝 모델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렇게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사람보다 정확하고 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예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은 의료, 자율주행, 보안, 금융, 제조, 물류 등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딥러닝 모델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을 합니다. 즉, 이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제공을 해주게 되면 이 결과를 받아서 사용하는 유저는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딥러닝 모델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왜 다른 건 안 되고 언제 예측에 성공하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결과만 제공을 받게 되면 유저는 딥러닝 모델이 제공하는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고 모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 모델을 설명해야만 하는 필요성입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은 위험성이 큰 자율주행이나 질병 진단 같은 태스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스크들에서는 이런 딥러닝 모델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가 있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딥러닝 모델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도 돼 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차트를 보고 혹은 MRI 이미지 같은 걸 보고 딥러닝 모델이 이 환자는 암인 것 같아 수술이 필요해 라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해봤는데 암이 아니었다 하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위험성이 큰 태스크들에서는 특히 이런 결과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함께 제공을 해준다면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제공을 하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을까요? 저는 이 이미지 픽셀별로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 중요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0에 가까우면 중요하지 않았던 픽셀이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 중요한 픽셀이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를 픽셀 기반 중요도 맵 혹은 픽셀별 중요도 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있고 이를 딥러닝 모델에 넣었을 때 딥러닝 모델이 이를 샴 고양이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받은 유저는 왜 딥러닝 모델이 이를 샴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왜 다른 고양이는 안 되는지, 언제 예측에 성공하고 실패할지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을 함께 제공해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픽셀 기반 중요도 맵에서 빨간색일수록 중요한 픽셀이고 파란색일수록 중요하지 않은 픽셀인데요. 이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은 이 샴 고양이의 까만 얼굴 부분이 중요했다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앞서 제기되었던 의문들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판단했어? 그 고양이 얼굴이 까맣던데? 난 그래서 샴 고양이라고 했어. 왜 다른 고양이는 안 돼? 그 까만 얼굴이 다른 고양이와 구별되는 샴 고양이만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언제 샴 고양이라고 예측하는 게 성공하고 실패할까? 까만색 얼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까만 얼굴 부분이
보이면 샴고양이라고 예측하는 데 성공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가 뒤를 돌고 있어서, 같은 그림이라도 뒤를 돌고 있어서 까만 얼굴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예측에 실패할 거야 처럼, 이 픽셀 기반 중요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왜 그렇게 결과를 도출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 또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그냥 결과만 제공을 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결과와 함께 설명을 제공을 해주면 많은 의문들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딥러닝 모델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존의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총 2가지 개선 방안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프로파게이션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딥러닝 모델이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를 거꾸로 되짚어 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빠르고 코딩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모든 딥러닝 모델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픽셀별 세부적인 중요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소 잡음이 많은 결과를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간혹 이미지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줄여서 CAM이라고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은 중간 결과로 특징 맵이라는 것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 맵은 고양이의 수염이나 귀나 사람의 눈, 코처럼 굉장히 세부적인 특징이 그 이미지의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맵입니다. 이 CAM은 이런 특징 맵을 조합을 해서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고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 잡음이 없는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특징 맵의 차원이 원 이미지의 차원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징을 보지 못하고 또 이미지 분석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정보를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까맣게 훼손한 다음에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이 60%, 또 개로 분류될 확률이 40%인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양이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까맣게 훼손해서 딥러닝 모델에 넣으면 당연히 딥러닝 모델은 고양이밖에 안 보이니까 고양이의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반대로 개인 부분만 살려서 딥러닝 모델에 넣으면 개일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개도 고양이도 아닌 배경 부분만 딥러닝 모델에 넣으면 개도 고양이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정보를 살려가면서 어떤 부분이 고양이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 개를 설명하는 부분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마스크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굉장히 모든 딥러닝 모델에 사용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단점은 저희는 어떤 부분이 고양이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개를 설명하는 부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워서 예측을 해봤지만 당연히 컴퓨터는 이를 알지 못하겠죠. 따라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고양이를 설명하는 부분인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2가지 방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마스크를 찾는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마스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처럼 마스크를 학습시킴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이 커지도록 최대화가 되도록 그걸 목표로 이제 마스크를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고양이를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가 학습되는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파란색 박스 안의 식이 바로 마스크가 학습이 될 때 사용이 되는 식인데요. 각 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은 위의 그림이 비행기로 분류될 확률, 앞에 예제에서는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 즉 그 분류 확률을 최대화해주는 항입니다. 이 항이 바로 저희의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항만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학습을 시켰더니 아래 그림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너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이 영역의 크기를 줄여주고 싶었고,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항을 추가해서 함께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역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잡음이 너무 많고 또 물체를 명확히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물체를 잡고 또 이런 잡음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중요도 맵, 인접한 중요도 맵 값을 좀 뭉쳐주는 세 번째 항까지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켜보았고, 마지막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비행기, 나무, 풀처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물체를 잡고 있고 잡음도 비교적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명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요도 맵보다는 개선된 결과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잡고 싶은 물체는 비행기인데 나무나 풀 등 엉뚱한 물체도 함께 잡히고 있죠.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에서 분류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고려하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고양이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개를 설명하는 빨간색 부분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없으면 고양이는 분류 확률이 100%가 될 수 있는데 이 개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분류 확률이 60%밖에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를 설명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를 해준다면 고양이를 설명하는 조금 더 정확한 중요도 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맵, 중요도 맵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 시에 멀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인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영역, 비행기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역을 제거해주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나무나 풀 등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잡음도 없는 명확한 중요도 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행한 두 번째 연구입니다. 이는 이미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이 구해져 있을 때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고안한 후처리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를 보고 나비로 판단을 했다면 이 이미지가 좀 변형이 되어도 회전이 되거나 스케일이 변화가 되거나 좌우 반전이 되거나 심지어는 노이즈가 섞여도 사람은 여전히 이를 나비로 인식을 합니다. 나비로 인식하게 해주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보고 나비로 인식을 한 거라면 각 변형 이미지에서도 거의 동일한 혹은 거의 비슷한 부분을 보고 나비로 인식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을 구하는 알고리즘도 이와 같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변형 이미지에 대해서 중요도 맵을 구하고 그 정보를 통합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교집합을 구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중요도 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교집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변형 알고리즘을 통해 변형을 한 다음에 각 변형 이미지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중요도 맵을 구합니다. 이후 이를 원래 이미지의 형태로 차원으로 역변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얻은 중요도 맵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하고 이 마스킹을 한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각각 나비로 관측될 확률을 측정을 합니다. 이런 확률들은 얼마나 그 중요도 맵이 나비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정량화하는 값이므로 저희는 이것을 점수로 활용해서 각 중요도 맵을 선형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형조합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교집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방법으로 중요도 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형조합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양한 변형 이미지에서 일관된 중요도를 제공하는 픽셀의 값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에 기반해서 픽셀의 중요도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처럼 선형조합된 중요도 맵이 있을 때 이렇게 일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제공하는 픽셀이 있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제공하는 픽셀이 있다면 우리는 이 픽셀의 중요도를 더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픽셀에 대해서는 원래 높았던 중요도를 가지는 픽셀은 더 높게, 낮았던 중요도를 가지는 픽셀은 더 낮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중요도를 제공하는 픽셀은 저희가 그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없으므로 아무런 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위치 픽셀의 중요도가 0.99, 세모 위치 픽셀의 중요도가 0.1이라면 이 두 픽셀 모두 각각 높고 낮은 일관된 중요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0.9의 중요도를 가지던 픽셀은 1로, 그리고 0.1의 중요도를 가지던 픽셀은 0으로 각각 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더 정확한 중요도 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후처리 결과 예시입니다. 이렇게 코알라, 바나나 이미지가 있을 때 원래 기존의 방법에서는 굉장히 물체의 일부분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후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물체의 유의미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잘 잡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인 AI 글자 인식 모델에 적용한 활용 사례입니다. 이 AI 글자 인식 모델은 댄스넷이라는 아키텍처,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모델입니다. 물론 이 XAI 알고리즘이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 건 맞지만 모델이 당연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제 복잡한 모델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글자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훨씬 이게 픽셀 단위의 세밀한 설명이 필요함을 단순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한글 모델이다 보니까 분류 클래스가 2351개나 되었고 또 비슷한 클래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하고 많은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해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 기반 방법이랑 마스크 기반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캠 기반의 방법으로는 특성 맵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인지 거의 유의미한 픽셀 기반 중요도 맵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글자 모양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중요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예제에서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이 60%였던 이미지가 이 마스크, 고양이를 설명하는 중요도 맵을 잘 찾아낸 다음에는 그 확률이 100%로 증가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찾아내면 분류 확률이 증가할 거라는 믿음 하에 테스트 데이터 3092건에 대해서 분류 확률의 상대 변화량 평균을 계산하였고 17.94%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매우 높은 수치로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픽셀별 중요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모델의 분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한 중요도 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입력 이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정보를 통합을 해서 정교한 후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 알고리즘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마스크 기반 방법은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미지 하나당 10초 내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자율주행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드므로 이런 반응 시간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한 질병 진단 같은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반응이 필요하다면 캠 기반 방법이나 백프로파게이션 기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 도메인이 이미지라면 캠 기반의 방법을, 그게 아니라면 백프로파게이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네. 마스크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 사람에 의해서 어노테이션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노테이션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어노테이션은 이제 클래스,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한 고양이나 개나 비행기 이런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마스크를 학습을 시키면 자동으로 학습을 해줍니다. 네, 따라서 별도의 어노테이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머신이 올바른 특징을 학습했는지 보려면 어차피 모든 데이터에 대한 픽셀 지도를 봐야 하지는 않나요? 실제 이게
저희 그 익스플레이너블 AI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도, 여태까지 알고리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전체를 설명하는 좀 글로벌한 인터프리테이션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통 이미지 하나하나당 이렇게 XAI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그 결과가 적합한지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형식 프로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